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 찍는 TV의 돈 찍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23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오후 5시 2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시황 분석하고 종목 분석, 오늘은 LG데이였거든요. LG데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체적으로 LG그룹의 데이였습니다. LG그룹이 전기차 부품 사업 확대한다는 소식에 LG그룹들이 전부 다 날아갔습니다. 특히 LG전자는요. 12년 만에 상한가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15년 됐는데 LG전자 상한가 맞은 기억이 없는데 좀 찾아봐도 없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하네요. 저도 LG전자가 상한가 맞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오늘 상한가 맞기 전까지가 15조였거든요. 오늘 상한가를 맞아갖고 30% 상한가 맞는 바람에 무려 4.5조를 오늘 하루 만에 들어 올렸습니다. 시가총액을 4.5조를 갖다 오늘 하루 만에 들어 올렸어요. 정말 대단한 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기 전에 한번 이것부터 보시면 LG전자가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이 팍 터지면서 상한가가 나와버렸거든요. 이거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역대급인데, 지금 거래대금 이거 보세요. 이만큼인데 제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거래대금을 쭉 훑어봤더니 이제까지 어떤 거래대금보다 많이 터졌어요. 거래대금 많이 터졌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내일부터 좀 공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못 따라잡지 못했고요. 공략을 해보려고 하는데, 보시면 112,000원, 그리고 114,500원, 요 정도 선이 내일 눌림 주면 충분히 공략 대상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15조짜리가 오늘 무려 4.5조를 들어 올려가지고 19조가 됐는데, 이거는 굉장한 힘이거든요. 그리고 LG전자 자체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어떤 뉴스 때문에 그랬냐면, 캐나다의 마그나라는 회사하고 조인벤처를 설립하기로 했는데, LG전자가 51%, 마그나가 49%, 거기에다가 이제 LG전자는 분할을 하게 됩니다. 네, 분할을 하게 돼서 남아있는 법인이 지금처럼 가전을 하고, 나머지가 또 이 마그나랑 병합하는 회사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장 부분 쪽 LG전자 전체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LG 디스플레이하고 LG 이노텍 계열사들이 시너지 강화 효과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상승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 테마 중에서는 자율주행 테마가 엄청 강했습니다. 그거 제가 좀 더 분류해 드릴 텐데, 그게 왜냐면 지금 애플카 만들기로 했잖아요. 애플이 얼마 전에 M1이라는 CPU를 만들더니 이제는 24년까지 애플카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자체 설계 배터리 기술이 적용해갖고 전기차 개발한다 그러니까 애플카를 만들면 또 자율주행까지도 엮이고, 그죠? 전장도 엮이고 하니까 LG그룹, 그리고 또 자율주행 쪽이 좋았습니다. 자율주행은 사실은 1차 파동은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때문에 한번 1차 파동이 있었고 쉬고 있었는데, 애플이 다시 2차 파동을 줬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는 전일 낙폭에 따른 외국인과 기관총 반발 매수세는 있었습니다. 코스피는 LG전자 그룹, LG그룹의 영향으로 사실은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보합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코스닥은 그 영향을 못 받았기 때문에 코스닥은 좀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어제는 많이 뱉어냈는데 오늘은 조금씩 담았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거래소는 많이 안 담았는데 코스닥 위주로 많이 담았어요. 근데 코스닥은 오늘은 코스닥이 빠진 이유는 일부 바이오 종목들을 갖다가 패대기 쳤거든요. 바이오 종목들이 패대기 치니까 코스닥은 못 올라가는데 다른 종목들은 많이 샀습니다. 선물도 오늘도 3천억어치 사가지고 지금 1조를 넘겼네요. 1조 1천억을 만들어 놔서 요거는 지금 우리가 하방으로는 3개월 동안 하방으로 보진 않는다에 배팅을 하는 거니까 일단 요건 안심이고요. 그러나 콜옵션하고 풋옵션은 여전히 하방입니다. 풋옵션은 조금 줄였는데 이거 줄이는 거 의미가 없죠. 많이 줄여야 되는데 콜옵션과 풋옵션은 계속 하방, 숏 배팅이기 때문에 계속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환율은 며칠 동안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요 정도 떨어졌는데 이건 계속 주시해서 봐야만 하겠습니다. 지금 환율이 올라간다고 해갖고 외국인들이 돈을 바꿔서 나가는 그런 엑소더스 상황이 아니잖아요. 요거는 크게 염려할 건 없는데, 어쨌든 저는 안심하는 건 다시 1,100원 밑으로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건데, 사실은 1,100원부터 1,150원 이 사이에서 놀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막 올라가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제가 어제도 매크로 분석을 보여드렸잖아요. 매크로 크레딧을 제가 제일 처음에 보는 이유는 매크로 크레딧은 진폭이 커요. 완전히 폭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30%에서 40%가량 지수가 폭락을 해요. 지수가 30%, 40% 폭락을 한다는 의미는요, 개별 종목은요, 반토막 이상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3분의 1 토막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 진폭은 커요. 그래서 항상 매크로 진폭을 보는 거고, 나머지 뭐 고용지표 뭐 이런 매월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잔파동입니다. 잔파동. 잔파동은 제가 잘 안 봅니다. 물론 계속 체크를 하지만 잔파동보다는 그런 큰 파동을 신경을 쓰기 때문에 어저께 제가 매크로 분석 보여드렸다시피 매크로 크레딧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잔파동은 크게 좀 떨어졌을 때 매수로 대응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변동성이 좀 커져 있는 상태라서 저 역시도 어저께 2차 매수가 완료하고 나서 오늘은 또 다시 어저께 잡은 것들이 다시 올라왔지 않습니까? 최소한 2, 3%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평단가를 낮추고 어저께 투입했던 2차 자금은 다 또 뺐습니다. 이게 뭐 불안해서 빼는 게 아니고 원칙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게 올려드린 것 중에 이 전략적 가치 투자, 베타 투자 전략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공부해야 될 거는 이렇게 조회수가 없어요. 요 원칙대로 좀 하는 거거든요. 이 원칙대로 제가 또 현금 비중을 또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시간 나시면 꼭 보세요. 간단하게 시장지도 한번 보시면요. 오늘은 삼성전자도 2% 올랐고요. 이 시뻘건 게 당연히 LG전자겠죠, 그죠? LG그룹, 예, 지주회사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현대모비스, 현대 뭐 또 기아차들도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좀 주의해서 보시면 제약업종들이 지금 시퍼렇게, 기타도 제약업종이 많거든요. 유통도 셀트론 헬스케어가 있어서 다른 것들은 퍼렇고, IT의 하드웨어 부분하고 또 그 다음에 반도체 부분들이 제일 셌습니다.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내년 주도주는 반도체 쪽에서도 또 소부장 쪽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데 모아가야 되거든요. 네, 제가 지금 따로 자료를 만들 시간이 없어서 제 지인들께 드리는 카톡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내년 메모리 슈퍼사이클 된다는 거죠. 슈퍼사이클 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뭐냐? 이거부터 볼게요.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것은요, 주요 제품인 D램의 평균 단가, ASP라고 그러죠. Average Selling Price가 2년 연속 상승하는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번에 사이클이 21년하고 22년이에요. 2차 때는 기억하시겠지만 17년부터 18년이었잖아요. 삼성전자의 최고 고점이 언제였습니까? 17년 말이었죠. 그럼 요번 3차 슈퍼사이클에도 21년 말이 삼성전자의 최고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왜 삼성전자의 피크는 왜 17년 말이었느냐면 주가는 1년에서 2년 미리 반영하죠. 18년 끝나고 나면 피크아웃 되니까 미리 1년 전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최고였던 거예요. 2017년 말이. 그러면 요번에도 내년, 내후년이 슈퍼사이클이면 내후년까지 삼성전자가 주가가 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3년 한 번 더요. 1년에서 연장돼갖고 슈퍼사이클이 몰라도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내년 21년 말이 삼성전자의 최고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히 예전에 한번 제가 분석해 드렸지만은 88,000원 정도까지 보는 이유입니다. 삼성전자를. 그래서 이런 조정 구간에는요, 반도체 소부장을 듬뿍 담아놔야 됩니다. 삼성전자 지금 담기 싫으시면, 삼성전자 못 담으시겠다면 반도체 소부장 쪽 듬뿍 담아놔야 돼요. 위탑, 투탑에 자주 등장하는 종목이면 됩니다. 그죠? 소재는 월덱스, ENF 테크놀로지, 후성, 동지세미케, 한솔케미칼 정도. 장비 업체는 하나마이크론, 테스나, 네페스 테스, STI. 테스트 소켓은 또 DDR5까지 연결되어 있으니까 마이크로 컨텍스라든가 ISC, 또 오킨스전자, 리노공업 같은 거, 이런 거 아무거나 담아놓으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왼쪽 있잖아요. 왼쪽부터 차례로 실적에 비해서 포워드 퍼가 좀 낮은 순으로 제가 일부러 정렬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대충. 그래서 저는 지금 소재 쪽으로 원래 좀 안전하게 가는 스타일이라서 소재 쪽으로 월덱스, ENF 테크놀로지, 후성 이렇게 지금 많이 담아놨고요. 하나마이크론, 테스나, 네페스, 테스까지 이렇게. 장비 쪽은 제가 거의 다 담았네요. 그리고 테스트 소켓 업체는 마이크로 컨덴서. 굉장히 저는 내년에는 2배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서 담아놓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 추천주가 아닙니다. 제가 하는 거 그냥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과 공유하는 걸 지금 공유해 드리는 거예요. 요즘 이제 그 구독자분들이 좀 늘고 제가 좀 하다 보니까 뭐 또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뭐 한 2, 3일 만에 안 가면은 뭐 실력이 있네 없냐고 쌍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런 사람들 다 지워버리고 그냥 이렇게 차단하는데 왜 그런지를 모르겠습니다. 추천주 아닙니다. 제가 돈 받고 추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아이고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정말 기분은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재능 기부하면 또 도움 되시는 분들 감사하다는 그런 한두 마디 때문에 또 힘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일 드리는 투탑이죠. 투데이 탑픽. 커뮤니티에 보시면 항상 이렇게 제가 오전에 올려드립니다. 되도록이면 동시효과 전에 제가 올려드리고요. 오늘은 스튜디오 드래곤, 삼성물산, 동국제약 이렇게 세 종목 올려드렸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스튜디오 드래곤부터 보겠습니다. 기묘한 스위트홈이 뭐 글로벌 드라마 랭킹 3위 정도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글로벌향 드라마 본격 출격이 돼서 목표 주가를 11만원으로 잡았다고 하는데 오늘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스위트홈이 지난 금요일날 12월 18일에 공개된 이후 넷플릭스 글로벌 드라마 랭킹 3위를 했다고 하네요. 저는 집에 TV가 조그만 게 원래 없다가 최근에 애기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TV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조그만 걸 하나 마련하고 있는데 애기들 뭐 유튜브 볼 때 안 보고 저희 부부는 집에서 TV를 안 보거든요. 애기들 어쩔 수 없이 하루 종일 애 엄마가 케어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애들 잠깐씩 유튜브 보여줄 때만 보여주고 우리도 아예 드라마를 안 보고 집에서 거의 책 읽고 저 같은 경우도 집에서는 노트북으로 이게 공부만 하기 때문에 전혀 드라마를 안 봐갖고 드라마 쪽은 약합니다. 솔직히 그걸 감안하세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글로벌 드라마 랭킹 3위를 했다고 하네요. 대단한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 드라마가 또 특히 외국 사람들은 이런 동양인들은 일단은 별로 뭐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재밌나 봅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특히 8위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글로벌로는 랭킹 3위고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OTT 사업이 워낙에 확정되니까 괜찮아 보이고요. 뭐 이런 건데 아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솔직히 이건 제가 추천드리는 건 제가 추천하기보다는 그냥 아마 재미삼아 갖고 온 거예요. 전 잘 이쪽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묘한 이야기가 넷플릭스 구독자 수 증가에 굉장히 미친 영향이 크네요. 그죠? 네. 스튜디오 드래곤 괜찮습니다. 수급도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럼 제간에는 돈 찍는 기계만의 EPS와 추정 펄을 가지고 현재 위치와 앞으로 중간 가격까지 최소한 갈 수 있는 괴리율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이 뭐 88,900원에 끝났으니까 요 가격대입니다. 그죠? 여기서 중간 가격까지 가면 11만 2천원 정도까지도 이렇게 지금 현재 애널리스트들이 집계한 컨센서스로는 갈 전망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현지 애널리스트가 낸 거랑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네, 거의 비슷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동국제약 볼까요? 동국제약은 굉장히 좋은 회사죠. 동국제약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제약은 요 애널리스트는 41,000원으로 굉장히 높였는데 이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4분기가 프리뷰를 볼 때 화장품 매출 회복세가 뚜렷하고 컨센서스를 부합한다고 하네요. YOY 이 탑라인은 17.2% 증가하고요. 또 영업이익도 21% 증가하고 OPM이 17%나 된답니다. 굉장히 훌륭한 회사네요. 그리고 3분기 계절적 비수기로 다소 주춤했는데 화장품이 좀 좋아지고요. OTC는 일반 의약품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죠? 그리고 ETC는 전문의약품. 일반 의약품, OTC는 우리가 그냥 가서 뭐 인사들 두세요, 판시들 두세요, 뭐 사놓을 수 있는 거고, ETC는 우리가 의사 선생님한테 진초를 받고 나서 속임수가 있어야 받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금 OTC 매출도 30% 정도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ETC 같은 경우도 뭐 포폴 주사 이런 것들이 26% 증가했다고 보여지고 또 헬스케어 매출이 주로 이거는 마데카 크림이죠. 마데카 크림이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그래서 이게 또 17.7% 증가하고요. 동국생명과학 조영제 같은 경우는 뭐 MRI나 CT 찍을 때 혈관 잘 나오도록 투여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역시 10%가 증가했답니다. 전체 골고루 성장을 했네요. 그리고 이제 모멘텀은 해외 진출이 중국인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국 화장품 진출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가 가볍게 볼 회사가 아니고요. 저도 좀 투자하려고 지금 딱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내는 방식으로 밸류에이션 한번 내볼까요? 지금이 28,000원 딱 여기 정도에 끝났고요. 중간 가격까지는 32,000원 정도, 최상단까지는 37,000원 정도 볼 수 있는데 아까 애널리스트 분께서는 이동근 애널리스트 분께서는 41,000원까지 잡았는데 저는 아무리 많이 줘도 37,000원 정도까지 일단은 EPS가 바뀌면 모르겠지만 내후년 번을 땡겨오는 거니까 그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회사가 매출액이 14% 성장, EPS가 17% 성장이죠. 그러면 이런 성장하는 고성장하는 회사는 퍼도 멀티플도 14개에서 17개 정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래서 저는 17개가 최상단이고 14개, 15개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부터 지금 가격부터 시작해갖고 37,000원까지는 만약에 오버슈팅이 나오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가격이다. 일단 모든 부분에서 성장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동국제약 같은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저께도 말씀드린 삼성물산이 오늘 리포트가 나와서 제가 갖고 왔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거죠, 이거.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삼성물산의 이재용 씨, 이부진 씨, 이서연 씨가 17.48%, 5.60, 5.60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배당금으로 세금 내야죠.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11조가 상속세가 무려 11조가 나왔지 않습니까? 11조 내려면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서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지배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뭔가 배당을 많이 받아서 지금 메꿔야 되는데 그 돈을 이런 거 갖고 메꾸지 않을까 싶다 하는 거죠.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은 주요 삼성그룹의 모든 많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분 가치만으로도 사실은 이 회사는 굉장히 올라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카탈리스트는 배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일단 상속 개시 그 자체가 삼성물산 지분 가치가 세금 납부의 재원이 될 수 있다는 기대. 이게 큰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삼성전자에서 추가 배당을 받으면 삼성물산이 받죠. 그 받은 거 갖다가 또 배당으로 또 때리고 할 테니까 한마디로 낚시 효과도 있겠죠. 요거는 삼성전자 다른 거 말고요. 요거 보시면 돼요. 요거. 자, 삼성물산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를 비롯하고 삼성중공업까지 지분입니다. 지분. 삼성전자는 무려 5%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30조짜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아직 배당은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삼성생명 배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SDS도 있을 거고 엔지니어링 중공업 해가지고 이 많은 지분을 갖고 있어서 이 많은 지분만으로도 사실 삼성물산은 미국 같았으면 평가를 좀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거 갖고 있다고 평가를 못 받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카탈리스트는 무조건 이거다. 상속 개시로 인해 갖고 이거 납부의 재원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얘는 계속 전략을 이렇게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배당락이 28일입니다. 28일까지 있어야 되고요. 시간 외로도 6시까지 사야 됩니다. 그러면 배당락을 받아요. 그러면 삼성물산의 배당을 받는 건데 그거 받고 나면 다음날 그만큼 다시 그대로 시초가부터 떨어져서 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삼성물산을 지금부터 담으시고 이제 날짜로는 이제 내일이니까 오늘 23일 끝났으니까 24, 25 이틀 동안 사셨다가 많이 오르면 28일 날 딱 파셔버리는 거예요. 3일 만에. 3일 만에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수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하는 거라서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참 또 중간에 당부를 드리면 제 위탑이라든가 투탑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최소한 장기라고 10년, 20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1, 2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한 3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를 보면서 좋은 종목을 가려내는 거라서 2, 3일 이렇게 조정받는다고 떨어졌다고 쌍욕하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 어이가 없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그런 분들은 다른 채널 많이 가십시오. 이번에 뭐 요새 급등주 찾는 채널 많고 하니까 거기 가서 급등주 하시다가 계좌 녹아내리시는 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 제 채널에서 뭐 급등하는 거 찾으려고 와갖고 2-3일 지켜보니까 뭐 떨어졌더라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으면 제 채널에 계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는 급등주 하는 사람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펀더멘탈을 쫓아다니는 사람이랍니다. 펀더멘탈을 쫓아다니면 급등이 따라오더라라는 그런 지론을 갖고서 또 여기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과 제 종목 소팅하는 거 나누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 위탁투탁은 대부분 어제 빠졌던 거 만회를 했고요. 대부분 보시면은 기관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잘 많이 들어왔죠. 어제 뱉은 거 다 들어왔어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오늘은 자율주행 쪽을 보겠습니다. 자율주행은요, 이제는 단순 테마가 아니고 이것도 메가 트렌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 만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날아가고 있죠. 그리고 KEC는 최초 대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얘는 뭐 보시면 1파, 2파, 3파, 4파, 5파 끝내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종목들이 엔지스 테크놀로지, 유니트론텍, 팅크웨어 좋습니다. 모트렉스, 에이테크 솔루션, 네, 시세포착기로 나오네요. NCN부터 시작했고 미동까지 있는데, 저는 여기서부터 엔지스 테크놀로지부터 시작해서 다 좋은데, 저는 좀 이렇게 뭐 팅크웨어나 모트렉스나 에이테크 솔루션, 그리고 그 정도, 이 정도 이렇게 좀 펀더멘탈도 되는 종목들을 좀 선호합니다. 그래도 뭐 대장들은 얘네들이 막 팍팍팍 올라가고 있네요. 그래서 얘네들은 좀 자꾸 봐주셔야 됩니다. 더 미동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이렇게 올랐다가 흉악한 놈들이네요. 27%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기 그 세력분들은 굉장히 흉측하고 흉악한 분들이니까 이건 상대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상대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좋은 종목들이 되게 많으니까요. 특히 뭐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는 좋은 종목들이라고 보이거든요. 오늘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기관 순매수가 들어온 것들, 그냥 만도가 아무리 올랐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만도는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에이다스뿐만 아니라 또 테슬라에도 직접 공급하잖아요. 그렇죠? 만도, 또 엔지스 테크놀로지, 오늘 들어온 모트렉스, 에이테크 솔루션, NCN,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정도, 그리고 거기다 더불어서 팅크웨어 정도 프로그램도 많이 들어왔네요.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네, 정리 좀 해보면 저는 반도체 소부장은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지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잡을 겁니다. 저 따라 하지 마세요. 저 따라 하시다가 또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율주행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 테마가 아니고 이제 메가 트렌드가 됐습니다. 일단 1차 파동은 테슬라가 만들어줬고요. 2차 파동은 애플이 만들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좀 또 수급도 많이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쪽을 공략할 생각입니다. 네, 이상 오늘도 방송 마치고요. 내일도 좀 더 좋은 분석으로 좀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돈찌는TV의 돈찌는기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